I turn her on. She turns me on. My muscles share the work with her suspensions. We are one. Yamaha R1. We are one. 꽃남자의 밤의쇼 제2회 시작합니다. 자, 우리 첫 방송이 있고 나서 반응이 아주 뜨거웠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뭐 콘티도 없고 계획도 없고 딸랑 이렇게 순서만 이렇게 그러니까요. 적어놓고 하는데 망하지만 않으면 성공이다라는 심정으로 했는데 망하지는 않은 않았죠. 것 같아요. 뭐 저희 믹여사님인가 그분은 뭐 무슨 TV에 나오는 무슨 연애 프로그램보다 맞아요. 재밌다고 해주셔서 아이고 뭔줄 바를 몰랐죠.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2회는 원래 저번 달에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전국 투어를 갔다 오느라고 체력이 저질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한 해 쉰 것 같이 됐어요. 전국 투어를 갔다 왔어요. 사자우님과 예전 운영자셨던 섹시알천 태석이 형과 저 셋이서 갔다 왔는데 반겨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좋았어요. 특히 울산 태율님이 너무 가이드도 잘해주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역시 투어는 달리는 맛도 있는데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 만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가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꼭 참석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작년에는 못 갔었는데 요번엔 너무 좋아갖고 저희가 이제 투어를 주로 이제 동쪽으로 다니는데 남쪽으로는 사실은 갈 일이 별로 없어요. 길도 옛날에는 별로 좋지 않았는데 요즘 길이 너무 좋아갖고 무슨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외국 투어? 요즘 뭐 일본 투어 같은 거 가는 거 보면 이렇게 길 좋은 데들 많이 나오잖아요. 길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남쪽으로 좀 자주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동쪽보다 남쪽이 복귀길이 더 좋으니까. 특히 요번에 이제 메르스 때문에 길에 차가 별로 없었어요. 그럼 재밌게 놀았어요. 목욕탕도 가셨던데? 목욕탕 이제 마지막 날 돌아올 때 우리가 근데 첫날은 힘이 좋고 기분 좋게 막 갔다가 둘째 날 조금 했다가 마지막 날은 완전히 이 체력이 저질이라 돌아온 날은 완전히 힘이 없었는데 겨우겨우 아무튼 가기로 했으니 대전까지 가자 하고 가갖고 근데 대전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 있대요. 어디 쪽인데? 무슨 산을 한참 올라갔는데 그게 무슨 산이라더라? 식장산. 식장산. 식장산이라는 데를 올라갔는데 우리가 올라가면서 창살 산 아니냐? 경사 엄청 높고 그 바이크로요? 그거를 한참 올라가는 거야. 우리가 올라가면서 욕을 그냥 우리가 이제 인터폰이 되니까 블루투스로 욕을 막 하면서 이거 우리 가야 되는 거야. 도대체 뭐가 있길래 하고 딱 갔더니 그냥 야경이 쫙 장관이에요? 오우 뭐 굉장히 멋있었고 거기 이제 구경 온 연인들이 이쁜 여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좋고 참 볼 게 많더라. 아쉽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사자우 형님 댁이 있는 평택에 마지막으로 들려서 거기서 사우나를 하고 사우나를 평택에 사신 거군요. 평택에
메르스 때문에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더라고요. 기침하면 사람들 막 들어가고.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늦은 시간이기도 하고 평택이기도 하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야. 아 진짜요? 아무도 없어갖고 야 카메라 그래서 다시 카메라 갖고 와서 어쩐지 네. 사진을 찍으셨더라고. 목욕탕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밖에 없었어요. 우리밖에 없어서 이제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을 이제 골라내기가 그러니까 이번 투어는 너무 무난하고 재밌기도 하고 에피소드가 없어요. 보통 이제 이렇게 박 투어로 장거리 투어를 가면 비도 한번 맞아야 되고 맞아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항상 있는데 펑크도 한번 놔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펑크도 없었고 날씨도 계속 좋고 길도 좋고 바리바리 싸갔는데 미니 펌프도 한번 써보고 그죠? 지렁이도 한번 박아보고 하려고 했는데 그럴 일이 없어서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그 전 전국 투어 때는 펑크도 나지 않았나요? 우리 그 전엔 펑크 엄청 많이 났어요. 이번에도 좀 날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안 났고. 그리고 벌레. 이 벌레 계절이 왔습니다. 쪽에 이 동쪽도 밤에는 많은데 낮엔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되게 많이 맞았어요. 이렇게 앞이 안 보일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막.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 있어요. 이렇게 벌레가 실드에 탁 터지면 벌레 여기 묻어 있잖아. 이렇게. 네. 이거 이렇게 닦는 경우 있어요. 이렇게 글러브로 이렇게 닦으면 안 돼요. 닦으면 퍼져갖고 더 안 보여요. 묻어 있으면 묻어 있는 채로 그대로 달리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쓴 다음에 이제 닦아내는 거지. 이게 한 마리 붙었는데 이렇게 딱 하면 여기 찍 걸리죠. 더 안 보여요. 보통 초보 라이더 분들이 이렇게 닦는 경우가 있는데 닦으면 안 돼요. 근데 유유자적 박승용 님이 올린 사진을 보면 우리가 벌레를 많이 죽였는 줄 알았는데 비교도 안 되더라고요. 헬멧 보세요. 이건 좀 심각한. 와. 전 이렇게 심각한 건 처음 봤어요. 저는 저번에 원주 갈 때 한번 저랬었는데 그 냄새가 되게 심하더라고요. 냄새. 벌레 냄새가 있어요. 냄새까지나? 네. 그 향이 막 엄청나게 코를 이상하게 만들어요. 나쁜 냄새. 이거 봐. 옷색까지. 이거 좀 너무 심한 케이스고. 그래서 이분만 그랬나 보다 했더니 장성리콘. 지금 이제 닉네임을 김도영으로 바꿨죠. 뭐야. 이렇더라고요. 이 남쪽이 더 벌레가 많은가 봐요. 그런가요? 그죠. 근데 차는 이 정도는 아닌데. 차는 안 그런데 이게 바이크는 이제 속도가 더 빠른가? 우리가? 공기역학적으로 이렇게 차는 이렇게 좀 타고 넘어가기도 할 거야 이렇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바이크는 있으니까. 이게 맞아. 저희가 다 맞아버리니까. 아무튼 벌레의 계절이 왔습니다. 야투의 계절이기도 하죠. 경기 투어를 한번 만들어 볼까. 금요 야투. 금요일 야투 좋은 것 같아요. 불금 야투 같은 걸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고 우리- 생각 중이에요. 네. 제가 반파리 위주로 많이 다니는데 반파리는 문연대가 별로 없어서 한정적이에요, 굉장히. 근데 옛날에 우리도 반파리를 가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그때 이제 내비게이션이 많지 않았던 시절에 옛날에 투어를 가보면 길을 잘못 들어서 이상한 데를 간 거야. 근데 아무것도 없어 진짜로. 반파리라고 하면 안 되나? 반마실이 재미있죠. 야투를 가기 좋은 곳 포인트를 조금 많이 개척을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울 인근에 야투 가기 좋은 곳 포인트가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추천 많이 부탁드립니다.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KSBK 3전 경기가 있었죠. 이변이 일어났다고 들었는데요. 6월 21일 날 영암에서 있었는데 라이딩하우스의 이모곤 선수가 1등을 했다고 해서 사실 우리가 순위권에 있는 선수를 생각해보면 조항대 최동관 선수가 먼저 떠올라요. 네, 그죠. 송규환 선수도 떠오르고. 근데 이모건 선수가 요즘 외국 경기에도 좀 자주 나가고 경험을 많이 쌓고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1등 경기 동영상이 있어서 일단 한번 경기 장면을 한번 보시죠.
이게 철 PD님이 찍으신 동영상인데 항상 잘 찍으시는 것 같아요. 음악이 너무 슬퍼. 예, 부금이 너무 슬프네요. 서정적인. 아무튼 이모건 선수가 예, 2변이죠. 1위를 했습니다. 저번에 1전에서 처음으로 포디엄에 섰었죠. 그죠. 3위로. 이전에 조금 밀렸던 것 같은데. 예, 2전에서는 6위를 했었고 3전에서 1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3전에서 타고 나온 바이크가 어떤 거죠? 사고 났어요? 아니, 타고 나왔던 타고 나온 바이크. 발음이.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신형 R1으로 교체가 됐죠. 3전부터. 그럼 신형 아론을 타고 나오자마자 1등을. 그러니까. 그러면 기대했던 것만큼 아론의 그러니까 R1의 아무튼 성능을 조금 입증하는 자리 같은 식이 되기도 했죠. 근데 조항대 선수도 이번 3전에서는 2015년 최신형 S1000RR로 나오긴 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뭐라 그러죠? 컨디션이 그닥 좋진 않았나 봐요. 이렇게 호흡곤란 증세가 있었다고는 하는데 그렇더라도 레이스는 그죠. 결과는 예, 결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모건 선수가 실력도 올라간 건 맞겠지만 올해는 4전이 마감이 아니고 5전까지 열려요. 그러니까 남은 4전, 5전의 결과를 보면 객관적인 데이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아무튼 1위 하신 이모건 선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소식은 바이크 단속이 아주 심해졌어요. 네, 아주 심해졌죠. 예, 며칠 전에 저도 걸렸어요. 2만원 딱지 끊었어요. 바이크 매니아 운영자라고 안 봐주나요? 걔네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 뉴스를 보니까 7월, 8월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바이크를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딱지 끄는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저는 진짜 너무 오랜만에 꺼내서 신기하기도 하고 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단속 현장에서 한참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스피드건이라고 하나 이렇게 그죠. 그걸로 이렇게 샷건. 딱 측정한 걸 저 찍힌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랬더니 60km 보통 일반 도로는 60km잖아요. 근데 이제 76km까지는 단속을 안 한대요. 이렇게 뭐 오차 범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아무튼 77km부터 한다는데 제가 77km가 찍힌 거예요. 봐줄만도 한데 얄짤 없이 2만원짜리 딱지를 끊었어요. 이 사진 볼래요? 여기? 이거 이 스피드건으로 찍어요. 77km 잘 안 보이죠? 네. 77km가 이제 보이네요. 찍혀 있어요. 근데 이 위치가 종합운동장 예, 근처 맞아요. 같은데 여기서 걸린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가슴 아픈 2만원. 근데 이렇게 요즘은 캠코더로 단속을 하죠. 경찰들이 이제 일일이 차도 세우지 않고 우리 이제 사거리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한 구석에 잘 안 보이는 곳에 보면 경찰이 서 있어요. 캠코더를 들고 이렇게 움직여요. 신호 바뀔 때마다 위치 바뀌어가면서 정지선을 안 지켰는지 뭐 그런 거. 근데 이렇게 여럿이서 단속을 하는 장면은 참 보기가 어려운데 참 오랜만에 보는 장면이에요. 그 단속당한 친구가 그러는데 그 경찰이 자기들도 이렇게 단속하는 건 처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 경찰청에 무슨 목표액이 있더라고요. 글쎄요, 이 단속은 그러니까 속도 위반은 단속을 하는 게 맞죠. 그죠. 예, 뭐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정확한 단속을 하고 있는 건데 목표액이 있다. 참 경찰에 있는 이유가 되게 헷갈리게 되는
맞아요. 교통 안전을 명분으로 삼고 있는데 제가 이거에 대한 기사를 한번 올렸어요. 근데 이제 안전에 대한 예산은 대부분 삭감이 오히려 되고 있더라고요. 쭉쭉쭉쭉 목표액은 올라가고 성과도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튼 뭐 8월까지는 한다고 그러는데 8월이 지나더라도 뭐 지킬 건 지켜야겠지만 좀 기분은 별로 좋지 않다. 그죠. 의도가 교통 안전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이것이 이륜차 운전자들의 뭐 중론입니다. 다음으로 쪼쪼알천이 있는 505 팩토리가 오픈했어요. 서울 광진구 자양로에 있는데 그죠. 505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505면 무슨 저기 사실- 리바이스 진 아니야? 의미가 그닥 없어서 재영이 형 생일이 5가 들어가지고 505예요. 오픈식을 안 했어요. 개업식을 언제 하냐고 물어봤는데 7월 25일로 잡혔어요. 잡혔어요? 네. 다행입니다. 7월 25일날 많이 와주세요. 아, 쪼쪼알천이 올린 사진인데 이 사진을 올려놓고 많이 와주세요 해서 궁금해서 나도 갔어. 아주 묘령의 여인이. 근데 이 사진을 제가 잘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잘 보면 저기 보면 입구 쪽에 프레임이 문짝의 프레임이 휘었어. 저건 진짜 저희도 못 본 건데 예리하십니다. 무슨 헐크가 다녀가지 않는 이상 저게 휠 리는 없단 말이지. 자, 다녀온 동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000원 할인 저 언제까지 하는 거야? 앞으로 당분간은 좀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이 훨씬 이쁜데 가게가. 제 스티커랑 다 해가지고. 맞아? 맞아요. 아 왜 못 믿으세요? 그 여인이 여기 나오네. 이게 이분이 사진의 주인공이십니다. 제가 밀고 있는. 커피는 바닐라 라떼 제가 모 커피 체인점에서 자주 먹어요. 카페 모카하고 바닐라 라떼 내가 쪼쪼한테 시켜봤는데 맛이 그냥 바닐라 라떼예요. 뭐 다르겠어? 그죠. 뭐 바이크 하는데 뭐 엔진 오일을 좀 첨가해줘 뭐 그럴 리도 없고. 저희는 맛이 자몽에이드가 저희 메인입니다. 자몽에이드 이건데 맛있어요. 딴 데서도 파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만 먹어봤는데 저는 이제 주로 여기 가면 자몽에이드를 먹게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잘 되시길 바라고.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일목님이 사고가 나셨어요. 그니까요. 일목님이 CB1300 볼도를 타고 가시다가 지난 5월 14일 날 사고가 나셨는데 걱정을 많이 했어요. 지금 이날이 지금 이 사진 당일 날이에요. 그 사고 나기. 저 스타렉스하고 지금 사고가 난 것 같죠? 근데 스타렉스도 많이 다친 것 같은데요. 앞에 범퍼가 앞에가? 완전히 떨어져 나갔는데 일목님 말씀으로는 일부러 막 확 들어와서 사고가 났다. 그런 경우가 많다. 특히 큰 차량들 그런 일이 있다. 라고 하시는데 그거 저도 많이 느껴요. 본 적도 있고요.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서도 떴죠. 네. 2차선에서 1차선 바이크를 밀어버리는. 잘 정직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트럭들이 사고가 났을 때 흔히 말해서 병신이 되면 물어줄게 평생 물어줘야 된다 뭐 그래서 아예 하는 게 아예 밀고 가버리기도 하고 요즘 뭐 뉴스에도 나왔었죠. 차를 이렇게 그죠. 계속 끌고 100m 이상 막 끌고 가기도 하고 무서워요. 무서워요. 큰 차들은 가능하면 가까이 붙어가지 말고 저희가 알아서 피해야 될 것 같아요. 피해가고 제가 이제 뭐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안 움직일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운전을 하시면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다음으로는 이제 신설 코너입니다. 바이크 스터디. 이게 뭐냐면 유용한 정보들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이제 잡담하는 것도 좋고 소식 알려주는 것도 좋은데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나 해당된 분들을 모셔서 조금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에요. 들어오시겠습니다. 최시원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KSBK에 참전하고 있는 투윌 HD 레이싱 팀의 감독 최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시현 단장님, 감독님. 예. 예. 우리 1절에서도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 예, 맞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워서. 모토GP 수준의 예. 보여주신 그 주인공이십니다. 예. 실제로 보니까 더 자신이신 것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투윌 레이싱 팀의 감독님을 맡고 계시기도 하고, 모토GP에도 참전하셨던. 예. 몰랐죠? 오, 처음 들었어요. 예. 우와. 1절에 말했잖아. 리액션 너무 했나? 콘티가 없다 보니까. 이번 스터디 시간은 체인 관리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려고요. 체인 관리를 왜 선택을 했냐면은 체인이 사실은 오너가 접근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메인터넌스 영역이 아닌가. 그쵸? 예. 예. 그래서 체인 루브 같은 거는 하나씩 사서 이렇게 가끔씩 뿌려서 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체인 관리가 너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경유에 담기도 하고 세척을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떤 부분을 윤활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맞는지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예. 그래서 그래요. 제가 약간의 소품을 준비했는데, 뭐 유저 여러분들 뭐 많이 다 아시겠지만 체인의 형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그 안에 링크의 구조물과 플레이트가 연결되는 구조로 이제 구성을 하는데, 그 안에는 이제 이런 실링이 그 X링 뭐 이렇게 부르는. 예, 맞습니다. 예. 이 실링이 이런 식으로 이제 조립이 돼서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좀 전에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척을 하세요. 뭐 일단은 이제 요거는 좀 사회품 리플레이스 체인입니다만 좀 번쩍번쩍해서 좀 광도 있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메인테넌스 관리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깨끗하게 닦으세요. 막. 보통 이렇게 체인 클리너라고 파는 거. 예. 그걸로 닦고 예. 그다음에 루브 바르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루브도 안쪽에 뿌리느냐 바깥쪽에 예. 뿌려야 되느냐 뭐 말이 많아요. 많죠. 예. 그리고 서로 자기가 맞다고 막 우겨 또. 보시면 이제 보통 이 옆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장착이 될 텐데, 보통 체인이 이제 회전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세척을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가능한 한 기름 계열, 뭐 가솔린이나 등유 또는 경유, 또 그리고 솔벤트,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기름 성분이 포함이 돼 있는 것들로 세척을 하게 되면 이 안에 들어있는 그 윤활제가 녹아서 없어지게 돼요. 그 쉽게 없어지나요, 그게?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만, 유저분들이 세척하는 방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브러쉬로 난 좀 더 남들보다 깨끗하게 하다 보면 이 실링 안에 들어있는 윤활제가 사라져요. 그 윤활제가 있기 때문에 체인의 수명이 결정이 되는데, 체인 수명에 그 절대적인 그 지장을 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라는 표현보다도 절대적으로 안 해주시는 게 체인의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됩니다. 보통은 우리가 업체 같은 데 맡겼을 때 보면 예. 이렇게 깨끗하게 해준다고 이제 경유나 등유에 그렇죠. 이렇게 예. 한참 좀 담가 놓기도 하고. 담가 놓는 건 정말 치명적이에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일단은 익스테리어적인 부분을 중요시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뭐 현상이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면 안 되는 걸 우리가 돈 주고 하고 있었던. 안타깝게도. 거네요. 예. 그러면 우리가 업체에 맡겼을 때는 좀 더 깨끗하게 되기를 바라는 뭐 그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용 케미컬이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체인 클리너라고 써 있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인 그 성능이 체인 안에 있는 윤활제를 최대한 손상을 안 시키면서 외부에 있는 더스트를 떨어뜨리기 위한 케미컬입니다. 클리너를 뿌리셨다고 하더라도 외부에 묻어있는 클리너는 가급적이면 닦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체인 루브죠. 체인 루브에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은 점도 차이도 많이 나는 거예요. 메이커마다 브랜드마다 점도 차이가 꽤 많이 나고요. 조금 경험을 좀 해보신 다음에 취향에 맞는 제품을 선택을 하셔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편의상 쓰는 건가요? 뭐냐면
원래는 그리스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예. 그냥 쉽게 하려고 루브를 사용한다라고도 해요. 예, 예전에 그 체인이 지금까지 진화하기 전에 체인의 모델들의 링이, 실링이 안 들어가 있는 체인이 존재를 했었죠. 옛날 거요. 예, 예, 예. 예. 롤러부나 플레이트 부의 클리어런스가 상당히 커요. 크기 때문에 이런 점도를 가지고 있어도 액체 성분인 우리 또 막 전문적인 아. 전문적인 얘기가 나요. 클리어런스가 예. 뭘까? 클리어런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간격이죠. 예, 뭐, 간격. 각 부품들의 간격들이 조금 더 좀 큰 편이라서 이런 액체 성분의 윤활제가 그 표면에 점차 깨기가 좀 힘들어서 약간의 고체 타입인 그리스로 네. 예, 도포를 해 놓으면 예.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기 힘든 부분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유리한 부분들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리스로 도포를 해서 사용을 했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예. 지금은 뭐 저희가 이제 달에도 가고 뭐 별에도 가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액체 타입의 루브를 사용하시는 것이 각 부분에 침투하기가 좋아요. 오히려 루브가 그리스보다 나을 수 있다. 그렇죠. 요 가까이서 보시게 되면 저 롤러 안에 핀 부분의 요 사이가 보이실 거예요. 예. 그리스로 저 부분을 아무리 내가 세심하게 투입시키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요 가운데 롤러 그 가운데 부분까지는 침투하기가 힘들겠죠. 이 녀석은 도는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롤러라고 부르고 윤활이 필요한 부분이 그 사이사이들인 거죠. 요 부분도 그렇지만 지금 관절처럼 움직이는 이 부분도 필요합니다. 지금은 제가 뭐 이렇게 손으로 들고 있어 직선 형태이지만 이제 드라이브 스프로켓에 이렇게 장착이 되면 이 녀석도 이렇게 됐다가 다시 펴지고 굽혀졌다가 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의 윤활도 중요해요. 루브를 도포하는 부분 뿌리기 쉬우니까 바깥에서 뿌려도 된다. 뭐 어떤 분은 안쪽으로. 또 안쪽에서 뿌려야 된다. 그 표현이 두 가지 다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둘 다 맞는 거예요? 예. 맞는데 이제 전제 조건이 하나 붙죠. 얼마만큼 잘 내외부로 잘 도포를 하느냐가 예. 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바깥쪽에서 도포를 해도 나는 기술력이 좋으니까 나는 손기술이 좋으니까 안쪽까지도 도포할 수 있어. 예. 라고 하시는 분은 바깥에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결국은 안쪽에다 하는 게 더 좋다는 더 소리네요? 좋죠. 효율적으로 본다면 접합면이 안쪽이 더 뭐 롤러는 회전을 하기 때문에 접합면의 기준이 없습니다만은 일단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접합되는 그 스프로켓과 접합되는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안쪽이 기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안쪽에다 해주시는 것이 효율적으로는 조금 더 효과가 있습니다. 체인만 해도 깊이 있게 들어가면 이렇게 좀 길어져요. 예. 사실 며칠 전에도 체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되게 길어. 거의 밤샐 것 같은 분위기로 가더라고요. 예.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예. 업체에 맡겼을 때 예, 우리 업체에서 맡겨서 할 때 이제 떼서 하니까 예, 뭔가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 속까지 안 보이는 부분까지 찌든 때가 들어있는 걸 다 빼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을 지불을 그렇죠. 하고 예. 맡기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경유에 넣으려고 하면 스톱 그 부분은 하지 마세요 하고 사실은 뭘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소비자가 알아서 예, 이걸 이제 알았다면 예, 어떠한 것을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예. 굳이 떼서 할 필요가 없나요? 떼서 할 수 있으면 더 좋긴 좋은데 일단 체인을 탈착을 하려면 예. 링크를 하나를 분해를 해야 됩니다. 네 맞아요. 예, 예. 스윙암 방식에 따라서 그냥 스윙암만 탈거를 하면 체인을 뺄 수도 있겠지만 또 없는 타입들의 바이크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링크를 떼서 거기까지 하는 과정과 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생각을 하면 굳이 그렇게까지라는 이제 반문은 생길 수 있고요. 예, 외부적으로 세척과 윤활을 제대로 할 수만 있다라는 가정하에라면 굳이 탈착을 해서 정비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수명이 다 될 때까지 예, 이렇게 오너가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좀 윤활을 해주는 정도로 하다가 그 이 표시선 있잖아요. 눈금 이렇게. 그렇죠. 예, 어느 정도 이제 한계치 왔다 하면 그냥 교환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면 타이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교환 주기가 기본적으로 몇 킬로라고 뭐 숫자로 명시되기 힘든 소모품 중에는 하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교환 주기가 존재를 하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교환 주기가 오셨을 때는
또 한 가지 주의해 주실 부분은 스프로켓과 같이 교환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아, 체인을 갈 때는 예. 스프로켓 대기어, 소기어. 예, 그렇죠. 또 예, 스프로켓 대기어, 하면 뭐라고 소기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 전 대충 네. 알아먹었어요. 통밥으로. 대기어, 소기어와 체인을 함께 교환하는 게 좋다. 예. 윤활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그 오염물질 제거, 그러니까 더스트라고 표현되는 그 오염물질들을 최소화해서 관리하는 게 팁 중에 하나예요. 이게 오염물질이 이 체인 뭐 외부에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큰 상관이 있을까라고는 하지만 외부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내부에도 침투가 가능하다라는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요. 그런 어떤 오염물질들이 각 작동부에 침투가 돼서 작동부에 마모가 일어나면 일반적인 교환 주기에 그것보다 비약적으로 교환 주기가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뭐 말씀해 주셨지만 면봉으로 하시는 분들도 봤습니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정말 베스트인 관리 중에는 하나예요. 시간적인 여유와 뭐 열정이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지만 약간 뭐 오바스럽다라는 표현도 뭐 가능은 하지만 세척과 윤활 그리고 그 청결 유지에 대한 부분은 뭐 절대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윤활보다는 일단 깨끗이 하는 게 좀 예 맞습니다. 예 그게 팁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일단은 소모품이라는 생각을 좀 더 많이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예. 어느 정도 쓰고 교환을 교환을 하는 하는 부품이지 예. 이게 무슨 엔진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관리하는 품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엔진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서 소모 주기를 늘리는 거죠. 그렇죠. 예. 최시현 단장님, 예. 감사드리고, 예. 다음에 감사합니다. 또 메커니즘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자주자주 이제 모셔볼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2회의 주제는 동네 센터가 주제예요. 동네 센터의 현실과 그 해결 방안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탐색을 해볼 건데, 우리가 동네 센터를 다니잖아요. 요즘은 이제 메이커샵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메이커샵에서 어느 정도 일정 주기가 지나면 동네 센터를 이용하게 돼요. 왜냐면 메이커샵들이 이제 동네마다 다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지점들이 이렇게 한정적으로 있죠. 그리고 이제 워런티 기간이 지나거나 그러면 이제 수리비가 좀 예. 딴 데보다 비싸니까. 동네 센터를 이용해야 될 이유들이 생겨요. 비용적인 면도 그렇고, 그리고 또 친한 샵들 만들어서 네, 이제 그죠. 그쪽에서 이제 놀기도 하고 그러는데, 동네 센터에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문제점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불투명한 부분들 같은 것들이죠. 이제 친한 사람들만 이용하는 곳. 조금 폐쇄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전부터 간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가 아닌 다른 센터를 들어가기가 무서워요. 저도. 아니, 바이크 매니아 운영자가 네. 무서운 것도 있어요. 이게 자기가 안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죠. 제공되는 입장에서는 그 어떤 센터를 가고 싶으면 보통의 이제 순서를 보면 그 센터에 친한 사람을 따라가요. 왜 그럴까요? 친한 사람이 있어야 이제 다가가기가 쉬우니까. 근데 눈탱이를 맞을까봐 모르는 사람한텐 좀 과하게 그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눈탱이 네. 과하게 비용이 책정되거나 혹은 좀 더 저렴하게 그죠. 친한 사람은 해주는데 자기가 가면은 돈을 더 그죠. 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다 뭐라고 하냐면 이게 좀 두려운 거예요. 이게 명확하지 않은 그 두려움의 영역을 해소하고자 거기하고 이제 친해지고자 노력을 많이 하죠. 그게 이제 음료수도 하나씩 괜히 들리기도 하고, 그죠. 뭐 이거 하나 드세요라고도 하기도 하고. 근데 소비자가 뭔가를 이용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사실은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에요, 이게. 근데 모든 동네 센터들이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동네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꽤 있으실 텐데, 그게 맞아서 이용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대체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곳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메이커샵들을 비싸도 이용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메이커샵은 딴짓은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조금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투명할 것 같은 느낌. 예를 들어서 내가 BMW 바이크를 타는데 BMW를 맡겼다. 뭐 얼토당토 안 한 건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적어도 눈탱이는 안 맞을 것 같은 그런 안정감 때문에 좀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거기에 가는 거거든요. 물론 동네 센터도 잘하고 있는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전반적인 인식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곳이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가기는 무서운 거죠. 동네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체계가 안 잡혀 있어서 그런 건데, 우리가 편의점을 이용하잖아요. 편의점은 동네 슈퍼보다 비싸요. 네. 요즘 동네 슈퍼 많이 없어졌죠. 동네 슈퍼가 편의점보다 싸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바로 옆에 동네 슈퍼가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더 비싼 편의점을 들어가요. 그 소비자는 왜 편의점에 들어갔을까요? 일단 머리로 계산이 돼요. 가게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 과자는 1,000원, 쟤는 1,500원, 가끔 뭐 2+1 그죠. 같은 것도 있고 행사 상품도 있고 맞아. 뭐 그런 게 없더라도 머릿속으로 계산이 되죠. 내 주머니에 지금 10,000원이 있는데 과자를 이거 사면은 하나 더 살까? 더 사면 안 될까? 그걸 고민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슈퍼에 가면 그걸 고민을 해야 돼요. 맞아요. 가격이 다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쌀 수는 있겠지만 머릿속으로 계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서 과소비를 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가격들이 싹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 분석도 혼자 한단 말이에요, 머리로. 근데 슈퍼 같은 데는 일일이 물어봐야 되죠. 이건 얼마예요? 그리고 물어보고 안 사면 또 찌질이 같아요. 그죠? 이 두려움의 영역이 있는데 이게 동네 센터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 곳들은 싸게 하더라도, 심지어 싸게 하더라도 퇴색되는 거예요, 이제. 더 친절하게 하더라도 친절한 거하고 이건 상관없는 거예요. 구조적인 문제겠죠. 저 아는 동생도 저는 당연히 싸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할 줄 알았더니 그 부품 이거하고 공임이 얼마인지를 알길 원하더라고요. 요새 사람들은 거의 다 무조건 싼 게 더 좋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게 아니라는 걸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정비의 영역은 사실은 뭘 싸게 하는 것보다 정확히 했는지가 사실은 네, 그죠. 중요하잖아요. 뭐 오일을 갈고 뭐 제대로 뭐 안 잠궈서 오일이 샌다든가 아니면 규정량보다 덜 넣는다든가 너무 많이 넣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기술력에 대한 거에는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고 네. 싸게 하는지, 어디가 싸면 그냥 좋은 센터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걸 정확히 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아까 말한 대로 저 체인 같은 것도 그죠. 최시원 감독님이 얘기하신 대로 어떻게 하는 게 정확한 방법으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야, 이거 깨끗하게 해줄게 하고 경우 속에다 싹 집어넣고 그거 더 안 좋은 거예요. 그걸 싸게 해줬다고 좋은 센터래. 그럼 안 되잖아. 그니까요. 우리가 오일 같은 것들은 보통 어때요? 5,000km마다 한 번씩 갈거나 그러잖아요. 네, 그죠. 그래야 된다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죠. 네. 그러니까 오일을 이 정도 타셨으니까 가셔야 됩니다 하면 수긍이 가는데, 밸브 간극을 조절을 해야 된다든가, 뭐 그것도 주기마다 해주는 게 있어요. 원래 해주는 게 맞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소비자가 모르고 있어. 이건 이러해서 밸브 간극을 맞춰야 되고 여기를 뭐 엔진을 뜯어야 돼 그러면.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이거 뭐 안 해도 되는 거 하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게 의심이 있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친한 샵이면 친한 샵에 친한 형이 그렇게 얘기해주면 그게 맞는 것 네, 같아. 믿음이 있고. 사실은 소비자가 조금 똑똑해져야 되는 부분도 뭐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두려움을 해소해주는 영역들을 많이 좀, 예를 들어서 이제 가격을 정해놓는다든가, 얘는 친하고 난 안 친한데 얘가 가면 10,000원, 내가 가면 15,000원. 그럴 것 같은 거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얘가 가면 좀 신경 써서 해주고 내가 가면 좀 신경 덜 써서 해주고. 네. 그런 그냥 그런 마음이 그렇게 드는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두려운 거지. 그러니까 그 옆을 못 떠나고 네. 정비할 때 옆에 계속 있어. 음료수 하나 주면서 잘해주세요 하고 계속 붙어 있는데, 이 붙어 있는 이유가 그 사실 딴짓 할까봐 감시하는 거예요. 그 기분 나쁜 거예요, 그죠. 사실은. 믿지 근데 못하니까. 그만큼 믿지 못하는 상태에 업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이거 해결하기 쉽지 않아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뭔가 대체 수단이 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사실은 작년쯤에 이제 바이크 매니아 오프라인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다가 미뤄졌어요. 미뤄졌는데 이 사진 보세요. 이렇게 피트 형태로 해서 그냥 동네 센터예요. 동네 센터인데 뭔가 규정화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의 동네 센터가 동네 슈퍼라면 이건 편의점쯤 되겠죠. 그래서 계획을 잘 잡았어. 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래서 두려워서 못 오고 뭐 안 해도 되는 거 뭐 하려고 그러는 그런 것들을 인식을 불식시키고 제대로 된 형태로 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없으니 어쩔 거야. 내가 해야지. 내가 해보자 라는 마음에서 시작을 해보려고 했는데 인적 자원을 구축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메카닉들을 못 구했어요, 사실은. 메카닉들의 이직률이 높은 거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우리가 메이커 샵에 가보면 거기에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오래 안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직률이 높은가? 그래서 이제 메카닉 분들하고 조금 대화를 해봤더니 일단 하는 일에 비해서 보수가 좀 낮다. 그런 걸로 이직을 하시기도 하고, 혹은 자기 샵을 차리기 위해서 이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이제 이쪽 메이커에 있었으면 저쪽 메이커, 이제 상대 메이커로 이렇게 이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글쎄요, 이렇게 이직을 많이 하는 건 좋은 건 아닌데, 뭐 개인적인 발전을 위해서 하시겠죠. 그렇겠죠. 메카닉을 하시는 분들의 최종 목표가 그럼 뭐냐?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하나로 나와요. 내 샵을 차리고 싶다.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게, 근데 또 것보다. 자기가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영세하게 시작해야 되고, 시작이 조금 어렵죠.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 샵을 차리신 분들을 제가 적지 않게 봤는데, 성공한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망해요. 시작부터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안타깝지만 이게 자본력에도 문제가 있고요. 왜냐하면 어떤 업체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이제 기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 기간을 한 3년 정도 얘기를 하죠. 근데 그 3년도 그럼 3년만 버티면 돼? 3년도 잘 했을 때, 잘 되는 방향으로 잘 했을 때 3년 정도 유지를 하면 자리를 잡는다고 해요. 근데 그 3년을 대부분 못 버티고 폐업을 하고 다시 또 어떤 센터에 가시거나 그런 이제 안타까운 경우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바이크 매니아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사실은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었는데 알려드리지는 않았어요. 뭐냐면 우리는 이제 메카닉이 이제 4스텝이 있어요. 인턴부터 시작해서 메카닉 쭉 단계를 밟아서 마스터까지 가면 우리 샵을 떠나요. 지점을 내주는 건가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나가죠. 잡지 않는군요. 나가서 자기 샵을 차리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익숙해졌고, 그 시스템을 그대로 할 용의가 있으면 나가서서 창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직영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죠. 개인 센터가 되는 건데 우리의 시스템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조건으로 바이크 매니아 간판을 달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내보내는 자기 샵이에요. 자기 샵.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리고 일단 그죠. 구인 공고부터 냈어요. 우리가 사실은 연봉도 적지 않게 책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빨리 창업을 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빨리 나가. 돈 있어야 나갈 거 아니야. 지원하기가 두렵다. 연봉을 높여놓으니까 뭔가 대단한 거를 기술을 요구하는 것 같아서 부담되는 같다. 거죠. 라고 하시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미뤄졌는데 언젠간 하겠지만 언제 할지는 아직은 미지수예요. 빠르면 내년에도 할 수 있고요. 항상 모든 건 사람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 활동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좀 만나고 메카닉들도 좀 만나가면서 구인을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이제 사람을 찾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올해부터 제가 활동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전국 투어도 가고 사람들도 좀 만나고 우리 금요 투어 같은 것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니까요. 우리가 방송이 너무 길대. 이제 짧게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잡담은 그만하고 다음은 바이크 아이템 시간입니다. 바이크 아이템을 우리가 사실은 못 찾았어요. 이번 회에는. 그럼 인터폰 이거 예, 못 찾았었는데 이번에 전국 투어 가면서 우리가 달리면서 대화를 보통 못 하잖아요. 그죠. 되게 외롭지. 이제 전국 투어 이제 오래 갔다 와야 돼서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될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을 느끼고 인터폰이라는 제품을 장착을 했어요. 이거는 회사가 어디 거죠? 회사가 인터폰이야. 아 그래요? 인터폰인데 뭐 종전엔 세나라는 걸 많이 그죠. 세나가 보셨죠? 대중적으로 제일 유명하죠. 저는 근데 세나는 써본 적이 없어요. 아, 옛날에 나왔던 휴롭이라는 건 썼는데 그거 괜찮았어요 나름. 근데 인터컴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거 그걸 용으로 쓴 게 아니고 전화 받으려고. 우리가 비품 들리잖아요. 이렇게 띠 누르면 뚜루루 뚜루 뚜루 뚜루. 근데 그걸 다 외워야 돼. 뭘 눌러야 되는지. 아 비컴은 그래요? 아니 저기 휴롭 옛날에. 휴롭은? 그게 너무 어려운 거야. 가끔 하는 건데. 어. 그래서 제대로 활용을 못 했었는데 이거는요. 말을 해줘요. 뭐라고 말해요? 인터컴, 폰, 뮤직, 세팅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영어로 얘기해주긴 하는데 우리 시절 기준으로 한 중학교 1학년 정도 수준의 영어로만 할 수 있으면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로 얘기를 해줘요. 요즘 여기 장착한 게 F5인데 얘가 1.3km까지 돼요. 거리는 세나랑 좀 비슷하네요. 세나 20S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제품은 제가 다른 블루투스 제품보다 뭔가 나은지 어떤지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다른 걸 써본 적이 없어서. 저도 세나만 써봐서 잘 모르겠어요. 세나는 얘는 지금 제일 상급인 이게 F5가 26만 9천 원인데 가격은 세나가 더 비싼 것 같아요. 네. 이게 비싼 거구나. 세나 20은 듀얼로 60만 원 좀 넘었던 것 같아요. 두 개 사면 60만 5천 원이었던가? 뭐 하나에 30만 원이 넘는 거네? 네, 그것도 듀얼로 했을 때. 가격은 얘가 더 착하네요. 아무튼 이건 최상급이 F5가 1.3kg가 되고 26만 9천 원에 팔아요. 그리고 그 밑에 게 F4가 19만 9천 원. 얘는 인터컴 거리가 800m고 맨 마지막 거 F3가 200m 된다는데 이거는 많이 팔리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은 인터컴 인원 숫자는 어떻게 되죠? 인원 숫자? 세나는 제가 8명도 해봤는데 잘 돼요. 저희 여기 이걸 파는 데가 모토웍스인데 모토웍스 사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페이스북이 돼 있어요. 근데 최근에 올린 걸 보니까 15대. 오, 많이 되네요. 이게 뭐지? 이거 헤드폰이 모자라서 더 연결을 못 했다는데 15대까지 연결을 했대요. 그렇게 되면 엄청 이제 막 방송하는 그게- 느낌을 가네. 그럼 이제 정신 없어요. 네, 정신 하나도 없어. 콜록콜록한 소리 들리고 막 바람 소리 뭐 근데 이게 대중적인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쓰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연결을 못 하니까. 이게 다른 제품하고 연결이 되는지는 모르시나요? 뭐 다른 제품하고도 돼요. 돼요? 아무튼 말로 해주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떤 상태, 뮤직 스트리밍 액티브, 뭐 이렇게 인터폰, 폰. 다음 공지사항입니다. 핑맨 김영진님이 퇴임하셨네? 아직 퇴임 안 됐어요. 6월 30일자로 퇴임을 하시고 싶으시다고 연락이 오셔서 이게 개인 사업을 지금 새로 이제 하시는데 이제 그 일이 많이 바쁘시구나. 다른 일이 있는 건 아니고 그 일이 좀 많이 바쁘신 것 같아서 이게 바빠서 이제 운영자처럼 뭘 이렇게 하시기가 곤란하다. 시간 내기가 뭔가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그죠. 네, 노력도 많이 하셨고 배지도 최근에는 만드셨고 이렇게 그죠. 플랜카드 같은 것도 하시고 이렇게 열정은 많으셨는데 요즘 먹고 살기 힘드니까요. 새로 하시는 사업 잘 맞아.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 했다. 아쉽네.
이외에는 재미없는 것 같아. 어쩜 좋아.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뭘 준비를 많이 하려고 하면 이걸 꾸준히 못 할 것 같아서. 그래도 이걸 알려줬다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경유에 담는 데가 있어요. 담는 있어요. 회사가. 난 봤어. 이거 링 닳는다고 안 하는데. 그리고 경유는 다 안 써요. 등유만 쓰는데. 등유 닦을 때만. 등유도 안 된대잖아. 아 링에 그러니까 담가 놓으면 안 된다니까. 찌든 때만 쓰거든요. 그리고 그거 아니면 PB 쓰거나 그냥 체인 닦는 걸로 쓰는데 이걸 담가 놔버리면 진짜 이거 다 녹겠는데. 이 안에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기름때들이 다 나간다고 저도 듣긴 들어가지고. 요 링 사이에 네 거기 있는 그게 다 나간다고. 그리스가 들어있는 거 아니야? 네. 윤활제? 네. 그게 순정 윤활제가 그렇게 좋대요. 근데 그걸 다 닦아져 버리면 그게 안 좋다고. 기름이 그름에 다니까. 다 떨어져 나가. 그래도 우리 1시간 찍었어. 그래요? 또 원테이크로? 끝.